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6월 14일 일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브리핑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검역소에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격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왜 격리 기간이 길어지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 소식은 안나푸르나를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되겠는데요. 포카라의 국제공항 건설 얘기입니다. 이렇게 3가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6월 14일 일요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400명이 넘게 발생했어요. 6월 14일 24시간 동안 425명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5,760명입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루쿰 이스트 디스트릭트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7개 디스트릭트에서 73개 디스트릭트가 코로나 확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이 안 뜬 데는 4개 디스트릭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완치자는 6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974명. 내일이면은 아마 완치자가 1000명 돌파할 것 같고요. 사망자가 1명 나왔습니다. 36세의 남성이고요. 굴미 디스트릭트 소속입니다. 원래 지병, 심장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인디아에서 귀환한 역시 귀환자입니다. 거의 귀환자가 한 80% 정도 지금 사망을 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보면은 지역 감염은 한 20%라는 얘기죠. 그나마 좀 다행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집중 치료 인원은 363명 늘어서 4,767명이고요. 격리 중인 인원은 6,908명이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꺾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4만 3,641명. 네, 이게 좀 빨리빨리 줄어들어야 되겠는데요. PCR 테스트는요, 6,000건 돌파했네요. 6,089건을 24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3만 3,377건. 어제 뉴스에 잠깐 단신으로 나왔는데 정부에서 민간 실험실 참여를 허용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얼만큼 이제 확대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네팔 상황 전체적인 개괄 말씀드립니다. 국경은요. 국경은 지금 6월 30일까지 잡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럭다운은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6월 11일부터 3주 동안 부드러운 럭다운이 시작이 됐고요. 7월 1일부터는 이상이 없으면, 만약에 여기서 확진자가 더 안 뜨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7월 1일부터는 좀 더 확대된 부드러운 럭다운이 시작이 될 겁니다.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되면 아마 식당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선 폐쇄가 바뀌었습니다. 국제선 폐쇄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게 7월 5일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냥 6월 30일이었는데 지금 국제선이 7월 5일 정도 지금 뒤처진 걸로 봐서 5일 이후 아마 6일부터는 비행이 시작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한항공은 16일하고 20일 한국행 비행기 뜨는 거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이틀 뒤겠네요. 16일이면. 그리고 대한항공은 정기 노선은 8월달까지 비운항 변함 없고요. 지금 6월 11일부터 이제 부드러운 록다운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이제 부드러운 록다운이 시작이 되니까 테쿠에 국립 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 국립보건센터에 있던 바이러스 환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장 추세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추세인데 이렇게 부드러운 록다운을 시행함으로써 좀 문제가 있다. 일단 개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다시 한번 당부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예방 조처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그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럭다운 기간 중에 나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그 치투안 암병원 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결핵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봉쇄로 그 결핵 검사하고 결핵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결핵 환자 발견율이 지금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팔 결핵센터에 따르면 결핵은 네팔에서 7번째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매년 5,000명에서 9,000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봉쇄로 인해서 발견, 검사,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럭다운이 끝나고 나면은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6월 11일부터 그 차량은 2부제로 홀수 짝수제로 움직이고,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1인만 탑승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한테 많이 체크가 되고 있고, 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혼자만 타는 거는 어렵다. 오토바이 안 가진 사람은 대부분 뒤에 실려서 다니는데, 왜냐하면 이제 부인들은 보통 남편들이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오토바이 한 명밖에 못 타니까 부인이 어디 외출하려고 그래도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그런 경우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그 시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두 번째 소식하고도 관련된 소식인데요. PCR 테스트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람중 디스트릭트에서는 3주째 격리 기간에 머물렀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격리 시설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계속되는 얘기죠. 자, 그 네팔 개갈 현재 상황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바로 그 검역소에서의 테스트 지연 문제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목은요, 격리 보고서가 지연될 때의 심리적 패닉입니다. 자, 사례를 좀 먼저 소개를 하는데요. 5월 26일 인도 뭄바이에서 3일간의 버스 여행 후 네팔에 입국한 수자타 수나르 씨는 아직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8일 동안 검역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팔 인도 국경 검역소로 온 사람들은 14일 동안 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18일이 되어서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검역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시의적절하지 않는 PCR 테스트 보고서로 인해 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검역소에서 거의 앉아서 지냈고, 화장실 문제와 씻는 것도 말로 하지 못할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르 씨는 다른 이야기를 한 아마르 씨는 22일 동안 검역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 갈 수 없어서 겁에 질렸고, 그리고 그는 첫 번째 보고서가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나아지 않았다는 거죠. 양성 반응이 안 보였다는 거고요. 해당 구역에 첫 번째 감염된 사람과 같은 방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에 그 감염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보고서를 했는데도 다시 두 번째를 한 경우 같아요. 테스트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22일 동안 오지 않아서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카르 바브 어드카리 지역 보건국장은 첫 번째 감염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7명에 대한 보고서가 부정적이었지만 다시 한번 테스트를 위해 면봉을 수집하여 재시험을 위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14일의 격리 완료 후 전송된 보고서가 곧 수신되지 않아 격리 상태가 연장된 것입니다. 즉, 테스트 결과가 늦게 오고 결국 오더라도 같은 방에 감염자가 나오면은 다시 그 방 모든 사람들이 다시 테스트를 하는 악순환의 구조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격리 시설이 감염 시설이라고 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14일인데
지금 14일 동안도 그 테스트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같은 방에 머물러 있는 사람 중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다시 테스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14일을 넘어서 뭐 22일 얘기 나오고 뭐 3주 얘기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좀 이 상황을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제 세 번째 소식은 포카라 국제공항 얘기입니다. 먼저 어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자,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국가 봉쇄에도 불구하고 포카라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 중입니다. 포카라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6월 중순 현재 59%의 공정률을 달성했습니다. 이 시설은 네팔의 주요 트레킹 목적지 중 하나인 안나푸르나 지역으로의 관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공항은 기존 국내 공항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신공항 프로젝트는 럭다운 기간 동안에도 건설 활동을 계속했으며 현재 250명의 중국인과 100여 명의 네팔 노동자가 프로젝트를 매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터미널 빌딩, 항공교통 관제탑,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관, 경납고, 화물창고, 행정동, 화재통제소, 검역소 및 구조 건물을 포함한 14개 건물을 모두 완료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현재 건축된 건물의 실내 내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유도로, 국제선 및 국내선 기항지를 포함한 배수 시스템이 이미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공항 프로젝트는 한때 시멘트 부족에 직면했지만 현재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프로젝트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활주로 조명 시스템 설치, 통신 내비게이션 시스템, 수화물 처리, 그리고 기타 장비와 관련된 몇몇 장비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비네스 문학가르미 씨는 도착이 지연되고 있는 장비와 물품이 오는 대로 공사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캠크 엔지니어링에서 2014년 5월에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7월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2016년 3월 차이나 익심뱅크와 2억 9,900만 달러의 소프트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공항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계약업체는 2021년 7월 10일까지 작업을 완료한 다음 정부에 이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럭다운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뒤처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엔지니어인 선집 카드카 씨는 연선 장비와 제품이 곧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에 따라 프로젝트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나 엑심뱅크의 대출의 25%는 무이자입니다. 나머지 75%의 대출에 대한 이자는 연 2%로 고정되어 있으며 대출 상환 기간은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유예기간 7년을 포함하여 총 20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7년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네팔 정부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1975년에 이 포카라 국제 신공항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네, 지난번 그 네팔 반다리 대통령이 그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했던 두 개의 그 국제공항 건설, 포카라 국제공항하고 그리고 룸비니 쪽에 있는 국제공항 두 개. 그 중에서 지금 오늘은 포카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포카라가 만약에 직접 그 국제선 그 비행기들이 앉기 시작하면 카트만두로 오는 비행기가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포카라 가는 사람들은 포카라 비행장으로 가는 거고, 랑탕이나 에베레스트 존을 가는 사람은 카트만두 비행장으로 오고, 룸비니를 가는 사람은 룸비니 비행장으로 가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은 2021년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 지금 록다운 때문에 이게 공정률이 좀 늦춰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 내팔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은 땡큐인데요.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2022년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야,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400명대로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뭐 늘었다 줄었다 이제 고무줄처럼 400명 갔다 200명 갔다 뭐 400명 갔다 200명 갔다 이러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검체 채취한 면봉이 냉장고에 열흘치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이게 열흘 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빨리 민간 병원의 실험실하고 연구소 많이 참여를 시켜서 하루에 10,000건 이상 PCR 테스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잡지 못하고요 정확한 그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여튼 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자 내일도 그 새로운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 제가 갖고 올 테니까요. 내일도 방송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설정과 알림 설정 잊으신 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